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의 거리가 좀 좁혀지고 있고요. 국내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일단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매크로 쪽 관련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LR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전반적인 거 내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 상당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비싼 레벨이고요. 패드 모델로 봐도 계속해서 매우 비싼 모델이다라고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패드 모델을 긴 시계열로 보나 LD갭으로 보나 사실 이제 밸류는 계속해서 비싼 레벨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다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S&P나 사실 밸류는 사실 계속해서 고평가인데 지금 가는 거는 이제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S는 이건 포워드는 아니고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S&P는 사실 트레일링으로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OE가 그나마 높기 때문에 증시가 갈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대신 또 PBR은 또 그만큼 높다.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밸류는 일단 고평가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빠지고 있는데 대신 또 실질 금리가 조금 튀면서 금리가 최근 좀 반등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짝 올라갔긴 했지만 실질 금리가 조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좀 금리가 한 12bp 정도 주간으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요즘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S&P를 이제 보통 미국 GDP로 하는데 어차피 미국 기업들이 어차피 글로벌 GDP에서 다 벌기 때문에 돈을 전 세계에서 벌기 때문에 글로벌 GDP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로벌 GDP로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밸류는 사실 GDP 대비해서는 정말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국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전체 대비해서 회사채 스프레드도 계속 100 밑에서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크레딧 스프레드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죠. 상대 강도 살펴보면 코스닥 계속해서 코스피 대비해선 좀 여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리플 빼고는 조금 다 최근 들어선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20일 대비해선 약세고 이제 5영업일 전에 대비해선 현재는 조금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도 코스피랑 특별히 다르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특별히 사실 엄청 강세라고 말할 만한 섹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리한 섹터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계열로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상대 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영원한 강세도 없고 영원한 약세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상업용 순 포지션은 롱 포지션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금리를 감안했을 땐 너무나 고평가임이 명확한 상황이고,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 금리를 감안했을 때도 여전히 고평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XI는 이게 좀 안 떴는데, 아무튼 DXI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현물이 조금 지지부진한 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이 있고요. 다만 좀 선물은 소폭이나마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좋은 편이었다. 근데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현물 매수가 좀 없다 보니까 증시가 좀 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지는 않다. 현물 쪽은 그렇고 선물 쪽은 또 최근 들어선 조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제 여기는 수급이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3.4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뭐 한 3천억 가량 정도 이제 증가가 되는 모습, 아주 큰 폭으로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방준비은행 이제 대차대조표가 움직인 거 보면 지급준비금이 한 711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TGA가 이제 증가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 현금이 조금 증가되고 있고, 왜냐면 결국 셧다운 되죠. 지금 이제 오늘 타결이 안 되면 이제 내일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TGA도 많이 모아놓고 있다. 8천억 달러 정도 모아져 있고요. RR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단기 금리 쪽이 튀면서 RRP도 이제 한 377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RRP도 한 420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는 모습. 그래서 지준이 오히려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연준 순유동성은 한 2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큰 폭의 감소폭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DI랑 SCFI 이제 운임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BDI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SCFI는 좀 계속 꺾이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던 게 좀 멈춰 있다. 근데 계속 일단 감소는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 보시면 이번 주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물가가 나올 텐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조금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 이게 아무래도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좀 선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CPI도 좀 후행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나와보면 이제 데이터는 알겠죠. 아마 목요일 날 발표였던 것 같은데 보면은 아마 제조업이 아마 오늘일 거고, 제조업이 오늘일 거고 아마 서비스업이 제 기억에는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I 보시면은 ISM은 여기 나오지 않는 건지, 제 기억에 ISM이 사실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ISM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비제조업이 여기네요. 금요일 날 발표네요. 이제 비제조업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가 여길 텐데 아마 시카고 PMI랑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럼 수요일하고 잠시 보시면 뭐 사실 이거는 오히려 인베스팅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번 주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업 쪽을 더 중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업만 좀 넣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또 물론 이제 이번 주 또 고용이 발표가 있는데 이제 셧다운 되면 사실 고용 발표가 안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SOFR 빼기 EFFR이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시장에 뭐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계속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계속 좀 워닝을 주고 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 발행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9월 26일까지 지금 장기채를 그래도 좀 찍었고요. 발행의 기준입니다. 이제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입찰 기준이 아니라 1,9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고요. 잔여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약 보시면 한 1,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4Q에도 많이 찍어야 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루고 미룰 뿐이지 결국 금리는 좀 상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고용 이슈다라고 하면서 약간 금리가 내려갔지만 결국은 SLR 규제가 이제 12월에 만약에 풀린다라고 했을 때 금리는 좀 과격하게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매크로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증시의 상승은 차트가 여기죠. 지금의 이제 증시가 이렇게 급 반등한 이유는 결국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제 명목의 함수입니다. 결국 명목이잖아요.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풀린 것만큼 물가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뭐 한 20-30%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한 20% 절하가 됐어요. 사실 그걸 감안하면 사실 수익인 사람이 참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냥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쳤을 때. 물론 이제 뭐 종목에 따라 더 크게 볼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금리가 또 임계점을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럼 그때 사실 무너질 텐데, 그래서 뭐 이건 좀 소설을 써보자면 저는 이제 뭐 곧 무너졌다가 한번 SLR이 풀리면서 물가발로 한번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사실 SLR 다 풀리고 나면 이제 그때 조금 와장창창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약간 일본의 잃어버린 40년 같은 느낌으로 더 이상 신용 창출이 안 되다 보니 그때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전망보다도 뭐 결국은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고 뭐 내려갈 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 추세를 타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치표들 한번 보면은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고는 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사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도 올라가는 추세에 더 가깝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올라가는 추세에 지금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으로 돌아섰고 국고 10년도 숏으로 돌아섰고 미국채는 아직까지는 롱이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결국은 아직까지는 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아직은 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애플도 아직은 롱.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분 봉으로는 과열인데 일단 200 볼린저까지 과연 넘어갈 때까지 반등을 좀 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 기준선 이탈도도 뭐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뭐 엄청 과열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RSI는 조금 과열이다라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정을 보여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레벨까지는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RSI는 일단 70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찍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는 뭐 네 얘기를 드릴 게 없는 거, 미국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기를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은 조금 모여 있다. 그래서 뭐 한번 좀 조정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200은 일단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모이고 벌어졌는데 이제 요게 다시 이제 내려오면 그때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가 아주 넘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50은 넘었다 내려왔고 200이 거의 터치를 했다 내려와서 약간 더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위험 신호를 보내는 그런 추세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볼린저로 봤을 때 이격도도 뭐 마찬가지고요. 조금 주의할 레벨이 이제 온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죠. 뭐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여긴 넘어가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도 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닙니다만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 뭐 기준선 방향도 여긴 조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뭐 아까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죠. 이제 여긴 또 롱으로 돼 있긴 한데 사실 중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원자재 쪽 간단하게만 보고 그다음 뭐 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죠. 뭐 금 같은 경우 뭐 여전히 계속해서 롱 추세입니다. 뭐 WTI는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 롱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골드는 이제 확실히 롱이고 뭐 WTI는 약간 롱이다 뭐 이 정도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보시면 넘어가 있고 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사실 과열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둘 다 이제 볼린저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려오면은 매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심플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추세가 이제 볼린저 상단에서 뚫리면 매도하겠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알맞는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WTI 일봉은 뭐 특별하게 지금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추세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WTI는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코인 쪽 같은 경우 일단 XRP 이제 리플은 숏이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좀 숏 포지션이고 비트코인은 약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롱은 다 없고 결국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이 조금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참고 삼아 뭐 120분봉으로도 120분봉으로는 오히려 이제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만든 게 제가 조금 걸려서 지금은 조금 또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일봉 추세만으로 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은 중립, 이더리움은 숏, 리플은 숏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0분봉은 뭐 좀 지금은 빠지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벌어지고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좋아 보이는 모습은 계속 아니지 않나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계속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주추세는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게 더 가깝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가 거리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서 결국 방향성이 저는 조금 아주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방으로도 튈 수 있고 하방으로도 튈 수 있고 어디든 좀 변동성이 저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코인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뭐 리플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결국 변동성은 곧 아마 분출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치든 위든 튈 거고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미국 쪽은 여전히 일단 롱 추세인 거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모든 스팬이 다 호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금이야 롱 추세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추세는 조금 숏에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일봉이나 주봉은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일봉으로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0분봉 상으로도 일단
보시면 지금 당장은 조금 롱 추세에 더 가깝다. 근데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롱 추세, S&P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롱 추세, 코스닥 150은 뭐 사실 여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는 뜨네요. 이제 여기서 떴던 건 이제 볼린저 때문에 이제 매도라고 떴던 거네요. 이제 실제로는 63% 정도 롱 추세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 이제 내재 변동성 살펴보면은 여기도 변동성이 아주 좁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벌어지면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V코스피도 특별히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120분봉 나스닥 살펴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사실 움직이고 있고요.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이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볼린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내려오면서 벌어지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었다가 내려오고 벌어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분명히 좀 꽤나 큰 조정이 한 번은 일단 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다가 반등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변동성도 상당히 낮아졌고 해서 아주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레벨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뭐 S&P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 다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 내려오고 벌어지고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벌어졌던 게 내려왔고 그러니까 모였던 게 내려왔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죠. 그러니까 뚫리면 와르르 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TR도 그렇고 뭐 지금 딱히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최근에는 좀 튀고 있다. 그래서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RSI도 전고점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모였던 게 내려오고 벌어지고 벌어졌으니까 좀 조정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일단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가 이제 20볼린저로 봐도 거리가 모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위든 미치든 아마 강력하게 튈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이거는 결국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게 1, 2, 3, 4, 5로 좀 깔끔한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결국 저는 이제 과거에는 1, 2, 3, 4, 5로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했지만 여기서 좀 긴 횡보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이번에 한 발산했기 때문에 이게 1, 2, 3, 4, 5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결국은 뭐 어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볼린저 변을 타는 걸 이제 이탈을 확실하게 할 때 할지 아니면 전환선 뚫릴 때 할지 뭐 기준선 뚫릴 때 할지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아무리 늦어도 저는 기준선 돌파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볼린저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뭐 미련 없이 저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고 기준선에서 지지는 됐지만 일단 돌파가 확실히 종가 기준으로 되면 여기서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여기가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돌파가 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결국 최고점이 돌파가 되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가 돌파가 되는 거를 보면 롱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요 상승분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금 뭐 마찬가지고, 요만큼의 상승분은 지금 되돌릴 수 있는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우도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V코스피는 역으로 여기도 똑같이 여기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넘어야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여기서 고점을 찍으면서 여기도 똑같이 볼린저가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던 볼린저가 다시 모이고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지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 기준선이 뚫리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뭐 굳이 뭐 먼저까지는 사실 유로는 뭐 아닌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생도 일단 뭐 계속 기준선 쪽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상해 종합은 오히려 조금 약간 기모으게 됐으니까 과연 이제 기준선을 버티면서 돌파가 될지 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여기 구름대에서 좀 막혀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서 200일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이때 결국 그거죠. 이제 셧다운 이슈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됐었지만, 일단 계속 구름대랑 이제 기준선 위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도 뭐 최근은 강세지만 뭐 결국은 약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추세는 여전히 일단 강세인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도 일단 기준선 밑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약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통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뭐 정확하고요. 이제 9910년은 이제 볼린저를 조금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을 조금 돌파하면서 구름대를 일단 넘어야 대세 상승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9930년물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나긴 이 횡보세를 일단 벗어나긴 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구름대를 테스트하고 갈지, 바로 테스트하고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뭐 꽤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9910년물도 여기 200 볼린저의 상단에는 닿여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제 여기가 최고치로 한 다음에 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레벨이다라고 변동성으로는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변동성으로 봤을 때 꺾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엔비디아는 뭐 일단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계속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확실히 이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은 조정이 올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되돌린 조정이 될지, 이러고 나서 이제 SLR을 통해서 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린 다음에 금리는 조금 덜 늦게 올라가면서 밸류 이제 랠리를 한번 펼치고 이렇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은 추세는 뭐 롱이다. 그래서 일단 돌파가 되고 나서 그때 뭐 대응을 해도 뭐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